중국 스타일인데요. 둘 다요. 좀 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진메이화. 한국에서 온 신민정입니다. 네. 네, 저는 한국삭 드라마 좋아해요. 여행전화도 봤고요. 그리고 영의 눈물을 봤고, 그리고 최수종 나오시는 드라마 너무 많아서 그걸 많이 찍어서 본 적은 없어요. 요즘 하도 바빠서. 저는 본 적 없는데 하도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뭐지 하고 그냥 봤던? 네, 그 정도. 너무 짧지 않아요? 글쎄요, 복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한국 사극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예전에 있는 그런 복장도 많이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이게 머리 스타일 같은 네. 경우도 사실 한국 사극에서는 거의 이제 쪽진 머리라고 해서 그런 네. 머리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머리 스타일이 이제 중국 사극에서 많이 보던 네.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저렇게 이렇게 좀 살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많지 않았나요? 네. 특히 조선시대 때는. 네, 네. 전통 의사라면 뭐 그 나라의 자부심, 네, 민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상. 문화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옷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어서 우린 이런 나라야 라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이제 소개를 해줄 때 딱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왼쪽에는 한국 의상이었고요. 오른쪽에는 중국 의상 같은데요. 근데 헤어스타일은 또 오른쪽이 더 한국식인 것 같은데 되게 헷갈리네요. 저도 왼쪽이 조금 더 한국에 가까운 것 같고 오른쪽이 중국이지 않을까? 삼국시대 중 고구려. 삼국시대의 특징은 긴 저고리, 통이 큰 팔, 허리에 천. 양성 모두의 저고리가 엉덩이 밑까지 내려오고 저고리 밑에 바지나 치마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옷은 한푸의 원조이며 양성 모두가 바지가 아닌 치마를 입었고 혹은 박음질 되지 않은 바지를 입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전통복은 조금 더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중국 거는 좀 라인을 조금 더 중시한 것 같았어요. 오른쪽이 중국이고 왼쪽도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 중국 스타일인데요. 둘 다요. 오른쪽 여성복이 그 일반적인 저희가 알던 한복 느낌은 아니어서 옷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사진의 인물들이 전 누군지 알아요. 저 드라마를 봐가지고 그래서 아는 건데 만약에 옷만 보고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너무 비슷해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중국 원나라 시대. 몽골족 침략으로 한나라 시대 한푸가 억압되고 고려의 풍습인 고려양 한푸가 유행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알던 한복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원간섭기 이후부터 몽골의 영향으로 옷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비슷했던 때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비슷해가지고 디자인 자체는. 헤어스타일이랑 남자 헤어스타일도 있고 그냥 아시아 문화라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딱 보이네요. 오른쪽이 한복이고 왼쪽이 중국 전통복이네요. 가면 갈수록 약간 더 보수적으로 느끼나요? 한복이 더 보수적이고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속한다는 느낌? 단아하고 조금 기품 있게는 한국에 조금 더 있고요. 근데 중국은 뭐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달리고 하면 좀 자유롭고 그 전 시대 사진까지만 해도 두 개가 이제 옷이 되게 비슷했는데 이때부터는 좀 극명하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디자인은 조금 더 뭔가 개방적인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알고 있는 한복의 그 모양이 이제 갖추어진 것 같고
짧은 저고리. 네. 한족이 다시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면서 명나라 초기까지는 고려양의 한푸가 계속 유행이었지만 그 후에는 금지가 되어 다시 한족의 착장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여민 방식 또한 몽골의 영향을 받아 단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넉넉한 품의 저고리와 소매가 특징이지만 병자호란 이후 저고리를 조금씩 줄여 입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양귀비 영화 속에서도 네. 저런 복장 비슷하게 입었어요. 네. 여기서 잠깐! 중국 당나라는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데요. 그 영향으로 정말 옷이 화려했습니다. 소매는 점점 넓어졌고 안에 짧은 저고리를 입고 위에는 가슴에 띠를 두르는 치마가 유행이었으며 팔에는 피단이라는 얇은 비단을 걸쳤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하는 중국 사극에서는 대부분이 저런 느낌의 옷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무천하라고 네. 중국의 여황제 되게 유명한 아. 여황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런 복장이. 측천무후? 네네 맞아요. 네. 무미랑 전기. 네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네. 그쵸, 그 그쵸.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그 보면은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는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네. 있거든요. 근데 네. 늘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저게 실제로 저 시대에도 저렇게 노출을 했던 건가? 아니면 그냥 지금 와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바꿔서 그냥 찍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시대별로 조금 미의 기준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양귀비 시대는 약간 통통하고 네 이렇게 풍성한 그런 몸매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오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몸매를 드러내는. 네네네. 당나라 때 말 그리면 턱이 세 개씩 있고 여자들도 그것 때문에 조금 오픈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이렇게 풍만한 몸매나 그런 걸 자랑하기 그래서, 위해서. 네. 근데 한국은 문화 때문인가 옷이 점점 더 이렇게 싸매고 한국 여성들은 엄격한 유교 전통을 따라 문박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게 하였습니다. 이거 문제인 거죠? 크크. 그러니까 저 때부터 지금의 치파오의 네. 이제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조선 중후기에는 저고리가 점점 짧아지고 몸에 맞게 변형되면서 가슴 가리개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는 만주족이 다시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몽골의 복식인 치파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 요즘의 크롭티 같은. 네, 그쵸. 젊은 애들 그런 입는 느낌인가? 위에 짧고 밑에 이렇게 하이 패션으로. 그리고 최종 정착된 전통 의상이에요. 둘 다 서양 복식의 영향을 조금 받았답니다. 저는 한복을 더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아. 한복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한복이 좀 차분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근데 중국 복장은 되게 화려하고 발랄하고 예뻐요. 예쁜데 성격상 성격상 저는 한복을 더 추구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이제 한복이 조금 단아한 느낌이랄까?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있고 치파오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 보는 건 오늘 선생님이 입으신 걸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네, 20년 만에 입는 정말요? 거예요. 네. 20년 너무 만에. 예뻐서 네. 저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든 게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 네. 그러면서도 약간 도발적인 느낌. 네, 그 옆에 맞아요. 이제 트임이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제 트여 네. 있어서 저게 전통 복식이면 뭔가 제 기준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제 기준 옛날 이제 전통 옷이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느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그게 개방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도 네. 어떤 의상에서 개방성이 네. 보인다는 점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라인을 되게 중요히 여기고 살이 찐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모든 여자들이 입어도 다 예뻐요. 왜냐면 그 라인을 맞춰주기 때문에 실루엣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중국 치파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 약간 치파오 보고서 이제 떠오른 게 그 베트남 아오자이? 네. 아오자이도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오자이는 바지가 있는 속바지가 통바지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서로 교류를 하니까 몽골 영향도 받고
받고 네. 이제 중국 영향도 받고 이제 서로 뭔가 계속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예전에 만약 역사로 돌아간다면 서로 교류나 아니면 나라와 나라끼리 또 자매 결혼 같은 그런 것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점이나 그날의 장점을 또 교류하기 때문에 믹스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누구 따뜻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애매한 입장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중국의 한푸도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의 한복도 또 같이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랬던 거라서 사실 초기까지는 비슷한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각자의 정색 그런 사정에 맞춰서 각자의 길을 걸어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누구의 것을 누가 이제 따라한 거다 혹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복장에 대해서도 생각이 되고 또 제가 또 이 나라에 와서 22년 차 살고 있으면서 따져보면 중국반, 한국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또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이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한복은 딱 그 조선 말기에 내가 기억하는 한복. 사실 요즘 되게 이슈여서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보면서 어떤 그런 궁금증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니꺼네 내꺼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또 앞으로 미래도 있을 거잖아요. 네.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입었네요.